오늘 우리는 민주주의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기원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이 시스템이요. 사실은 한 정치인이 벌인 아주 대담한 도박에서 시작됐다면 믿으시겠어요? 고대 아테네, 바로 클레이스테네스의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통 민주주의라고 하면 아주 위대한 이상에서 비롯된 뭔가 순수한 창조물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정말 그랬을까요? 어쩌면 그 시작은 권력을 잡기 위한 치밀한 계산, 또 정치적인 야망 같은 것들이 뒤섞인 훨씬 더 인간적인 드라마는 아니었을까요? 자, 클레이스테네스가 내놓은 그 해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그가 기원전 6세기에 맞닥뜨렸던 문제가 대체 뭐였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당시 아테네는 참주라고 불리는 강력한 지도자들이 다스리던 시대를 막 끝낸 참이었어요. 근데 이 참주라는 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폭군이나 독재자랑은 조금 다릅니다. 페이시스트라토스라는 인물처럼 대중의 인기를 등에 업고 쿠데타로 권력을 잡긴 했지만 결국엔 그 모든 권력이 딱 한 사람에게 쏠려 있었죠. 참주가 사라지니까 권력에 공백이 생겼겠죠.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뭐였냐면 바로 혈연으로 똘똘 뭉친 4개의 전통 귀족 부족들이 실권을 쥐고 아테네를 그냥 자기들끼리 나눠 먹고 있었던 거예요. 정치는 말 그대로 그들만의 리그였던 거죠. 바로 이런 혼란의 한복판에서 기원전 508년경에 클레이스테네스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는 연설 같은 걸로 사람들을 설득한 게 아니었어요. 아예 사회구도 자체를 뜯어고치는 그야말로 구조적인 혁명을 들고 나타났죠. 그러니까 마지막 참주가 쫓겨난 게 기원전 510년인데요. 아테네는 바로 혼돈에 빠집니다. 귀족 가문들이 다시 서로 물어뜯기 시작한 거죠. 바로 이 순간 클레이스테네스는 판을 완전히 뒤집을 기회를 본 겁니다. 이 지긋지긋한 분열의 고리를 끊어버릴 단 한 번의 기회를요. 이게 바로 클레이스테네스의 도박, 그 핵심입니다. 기존 시스템을 조금 손본 게 아니었어요. 혈연을 중심으로 하던 낡은 부족 제도를 그냥 통째로 역사 속으로 던져버리고 정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판을 짜버린 겁니다. 이 전략이 얼마나 되담했냐면요. 서로 다른 지역, 또 서로 다른 계층의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막 뒤섞어서 하나의 부족으로 묶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나는 어느 가문 출신이다 이런 낡은 정체성은 힘을 잃게 되고요. 그 자리를 나는 아테네 시민이다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대신하게 된 거죠. 아니 근데 이렇게 사회 구조를 급진적으로 바꾼다고 해서 그게 저절로 돌아가진 않겠죠? 클레이스테네스는 이 새로운 구조를 뒷받침할 아주 구체적인 제도들,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직접 권력을 쥐어주는 새로운 도구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500인 평해회가 있었습니다. 이전까지 소수의 귀족들이 독점했던 나라의 중요한 논의를요, 이제는 새롭게 만들어진 10개 부족에서 그것도 무작위로 뽑힌 평범한 시민 500명이 맡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시민 대표 기구가 처음으로 등장한 순간이었죠. 더 놀라운 건 이 평해회 의원을 뽑는 방식이었어요. 부나 명성으로 뽑는 선거가 아니었고요. 클레로테리온이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완전 무작위로 추첨을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주고 유력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걸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려고 한 정말 혁신적인 발상이었죠. 하지만 만약에 한 사람이 너무 강력해지면 어떡하죠? 클레이스테네스는 여기에 대한 답도 준비해뒀습니다. 바로 도편 추방제라는 건데요. 시민들이 도자기 파편에다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투표를 하고 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을 10년 동안 추방하는 제도였습니다. 미래의 참주가 나타나는 걸 막는 아주 강력한 안전장치였죠. 물론 동시에 이 무서운 힘이 나중에는 정적을 제거하는 정치적인 무기로 변질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개혁을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클레이스테네스의 이 거대한 도박은 과연 민중을 위한 위대한 이상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권력을 잡기 위한 아주 치밀한 계산이었을까요?
안타깝게도 당시 기록이 거의 남아있질 않아서 그의 속마음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많은 역사가들은 그의 동기가 순수하지만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테네를 구한다는 명분, 그리고 귀족 경쟁자들을 누르고 권력을 잡으려는 야망,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했다는 거죠. 물론 이 모든 게 클레이스테네스 한 사람의 작품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개혁은 그보다 앞서 솔론이 닦아놓은 기반 위에서 가능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탄생한 아테네 민주주의는 곧바로 닥쳐온 페르시아 전쟁이라는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 비로소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클레이스테네스의 도박은 정말 절묘한 한 수였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서 민중의 힘을 끌어들였고 그 과정에서 그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세계 최초의 민주주의라는 혁명적인 시스템이 탄생하게 된 셈이죠. 그의 야망과 시대의 요구가 정말 기적적으로 맞아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클레이스테네스의 도박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문제들이 기존의 틀 안에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도 과연 이 낡은 판 자체를 뒤엎어버릴 용기와 상상력이 있는가? 어쩌면 진정한 변화는 언제나 이런 대담한 재설계에서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